(2023년 9월 3일) 이정훈입니다. 김만배가 신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나? 전원련 전 위원장이었나? 그 사람을 언론재단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했답니다. 야, 신앙림이 언론재단 이사장을 하면 속아 웃을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좌파가 어떻게 언론을 조작하는지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하고 허위 인터뷰를 해준 게 신앙림 전국언론노조 전언련 전 위원장 신학림이죠. 그는 자기 책 3권을 김만배한테 팔고 책값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인터뷰를 해주고 책 3권짜리 팔고. 이야. 그런데 그 인터뷰는 허위입니다. 김만배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조희영이라는 브로커한테 들었다는 건데, 조희영은 나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죠. 근데 김만배는 이러한 보도를 해준 신학님한테 자기 재산 100억 원을 출연해서 언론인 재단을 만들어 초대 이사장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밝히는 거죠. 우리 법조계에는 몇 가지 전문지들이 있어요. 2020년 김만배가 이 법률 전문지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죠. 요거는 모 신문사 기자가 출신 인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신앙님을 이사장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재단은 이제 출연금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죠. 출연금이 100억 원이면 1% 이자가 나오면 1억 원, 2% 나오면 2억 원. 그 2억 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비로 쓰는 거죠. 누구를 불러서 뭐 하나 발표하게 하고 두둑히 주면은 그 사람은 자기 편 기사를 쓰게 되고.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언론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삼성이 있어요. 삼성그룹이 삼성언론재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상을 주죠. 저도 삼성 언론상을 받은 기자입니다. 수지킴 사건으로. 그리고 LG의 상남재단이, 언론재단이 언론인들이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상남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개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본따서 그렇게 하겠다. 객관성은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재단을 만들면은 그럴듯한 사람을 이사장에 앉히고 이사를 앉혀서 운영을 하죠. 근데 신학림 씨가 이사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저는 웃을 것 같아요. 왜? 학벌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분은 외국어 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과를 나왔나? 그리고 적어도 주요 매체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주요 매체라고 하면 어딘지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냥 언론 노조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잠시 한 그룹이 있었다 그러는데 쏘쏘 하고. 결국은 뭐냐? 이 민노총이 만들어지고 산별노조로서 이제 언론인 노조를, 전국 언론 노조를 만들죠. 전언련.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많은 언론사 노조들이 가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동아 중앙은 가입 안 하죠. 조선동아 중앙 기자들은 좀 콧대가 세요. 스카이 출신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자가 되기 어렵고, 또 서울대가 주력이다 보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지 않는 조직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좀 힘든 언론사,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런 언론사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큰 조직을 외형상 만들어 놓으니까 그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작은 매체의 언론사들이 들어가면서 민원연이 커졌죠. 그 민원연에서 대표를 했던 사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신학림입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치르면서 노조를 만든 게 아니라 노조를 만들어서 작은 언론사를 맹원, 조직원으로 거느리다 보니까 힘이 세진 거죠. 그러한 전언론에서 발행한 게 미디어원들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별로 볼 거 없는 거. 말지와 비슷하고 오마이뉴스랑 비슷한데 하여간 언론을 씹어대는 그런 거. 어떨 땐 바른 말도 하지만 영향력이 별로 없죠. 전언련, 미디어오늘 대표 등등을 한 게 신학림 시대, 그 정도 백그라운드 가져갖고 언론재단 만들어서 이사장 시키면 이건 좌파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김만배는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자, 이게 뭐냐. 좌파들이, 우파들이 이제 뭐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재단을 만들어서 상도 주고 연수도 시켜주고 하니까 재벌 입맛대로 기사를 쓴다. 쓸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경제 기사를 쓴 기자가 아니니까 기업들하고 뭐 짝짝꿍 할 일은 별로 없고 안보를 주로 하고 사건 사고를 해왔으니까. 근데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자들이 돈 준다고 따라가나요? 이 좌파 사람들은 돈 준다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신앙림 씨는 자기 책을 1억 6천만에 팔아먹었고 그건 정당한 거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게 영혼을 팔아먹는 거라고. 일반 주요 매체 기자들이 크게 돈 받고 뭐 밥 얻어먹고 써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한번 기자들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뭐 이렇게 돈 주고 기사 써줬어요 해보세요. 굉장히 의심할 겁니다. 아마 무시당할 거예요. 뭐 주고 빰 만든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기자들도 어느 정도 이게 합리성이 있어야 진짜 받아먹더라도 받아먹고 그리고 써주죠. 말도 안 되는 건 안 해줘요. 이렇게 1억 6천만 원 받았다고 내 책이 정당한 거래였다 이런 식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렇게 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김만배가 언론을 움직일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신하님과 짝짝꿍한 보도를 3일 전에 대선 3일 전에 내보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클릭수를 늘렸다. 야, 그럼 이재명하고 다 이렇게 짜고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게 그냥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까지 동원하려고 했네. 진짜 이러한 언론 단체, 좌파 단체들 깨부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야 되는 게, 이들이 무슨 탐사 보도를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떠들어. 속아 웃지. 지금까지 우리는요, 재미있는 기사, 이제 옛날엔 기사를 치지도 않던 시시껄렁 않고 재밌는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인기를 끌고 비판만 하면 좋은 기사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비판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거든. 합리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두리뭉실 이렇게 팩트만 보도하는 겁니다. 결정적이 아니면은 비판은 잘 못해요. 근데 이들은 막 비판하거든. 제가 그 해수부 공무원 북한서 피살됐을 때 북한이 보내온 사과 통지문이 4종류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하나 잘못 낸 거 가지고 청와대에서 발끈하고 했을 때 이 매체에서 저를 붙잡고 계속 뭐 질의한 거 제가 어디 녹음 떠놓은 게 있어요. 참 젊은 여기자 시켜갖고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데 억지로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거. 근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보호할 수도 있었는데 간과한 사건이죠. 그리고 얼버무리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4개의 통지문을 발표하게 되고 엉망진창을 얽혔던 겁니다. 이렇게 정권과 같이 가려는 게 좌파 언론입니다.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언론 개혁, 사정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좀 더 혁명적이어야 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